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영상이 몇 개 올라갔죠. 외국인은 벌고 있다. 옵션 포지션으로 읽는 코스피 방향. 네, 우리 채슬리 인턴십에 올라갔던 영상인데, 지금 이번 시장의 하락에 대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하락을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은, 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매도 포지션을 아주 강하게 잡았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지난주 목요일날 올려놨었는데, 주말에 우리 인턴십을 하고 있지 않으신 우리 채밀턴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월간 전망 자료하고 외국인 옵션 포지션으로 읽는 코스피 방향, 네, 이 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근데 좋은 영상은 확실하게 다들 알아보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 옵션 포지션 요 영상에도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멋진 주말 고퀄의 자료 무한 방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식시장의 뒷면, 주식 생태계도 모른 채 무지성으로 뛰어든 저를 반성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장을 보시면 제가 웩더독이라 했잖아요. 이 파생이 본질을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고. 이런 시장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참 순진하게 주식시장 들어와서 막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난주 목금 그 약간 인위적인 주가 찍어 누르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많이 불안들 하시고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온갖 비관론자분들 또 인터뷰 따가지고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서 내가 어떤 판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참 순진하게 주식을 했었구나, 예, 그런 부분을 아마 이 옵션 영상을 통해서 좀 아셨을 겁니다. 그죠?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지 상태인 제가 채슬리를 알고부터 공부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채슬리는 문제를 내주는 선생님, 챗봇은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참고서, 주식시장은 배운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집, 차트는 탑승 장소와 하차 장소를 알려주는 정류장, 채슬리 AI는 위험 신호와 안전 신호를 알려주는 신호등. 오늘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역이라 챗봇과 실험하며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 옵션 용어를 우리 채슬리 인턴 분들 한 3년차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옵션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아실 수 있게 한 3개월짜리 강좌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3개월짜리가 아니고요. 한 3시간? 네,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면 이 파생의 기초는 아마 배우실 수 있을 건데, 그 파생 기초 강의를 제가 주식 기초 강의처럼 올려놓지 않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예리한 칼을, 어린아이한테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생은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리한 칼로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이 망나니처럼 우리나라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저 옵션 플레이어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저걸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공개를 좀 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근데 이번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너무 얄미워요. 결국 이 시장에서 한 선물까지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터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옵션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옵션이 2만 원 돼 버렸잖아요. 딱 이틀 만에. 콜옵션 걔네들이 연락에 매도 때려놓은 거. 네, 결국은 다 본전치기 다 했어요. 얘네들이. 그런 거 보면 좀 얄밉기는 합니다. 선물 옵션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영상 후반부에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려 합니다. 체슬리 AI가 이 외국인의 헤지펀드 걔네들의 운용 스타일과 그리고 외국인의 또 옵션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걔네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손절치고 패닉 셀링 나올 때 또 우리는 딱 들어가서 매수 잡는 타이밍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인턴 프로그램에도 올리고 또 주말 프로그램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쌤님도 체슬리 AI를 또 구독하고 계셨군요. 매일 체슬리 AI를 보고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은 주식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하락 포지션이길래 이 상승장에 정말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만드네요. 정말 얄미우면서도 무서운 외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클리 옵션에 따라서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체슬리 AI에서 위클리 옵션 부분도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주식이 참 선물 옵션을 많이 따라간다는 걸 체슬리 AI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위클리 옵션 이런 거는 안 하려고요. 우리가 너무 짧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엄청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5분 차트, 15분 차트 보면서 선물 트레이딩 하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영혼을 파는 매매다. 네, 엄청 가슴 졸이면서 이 짧은 변동성에서 거기서 추세를 찾아서 먹고 또 변곡점을 찾아서 빠져나오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는 매매구나 해서 안 합니다. 저도. 선물 파생도 약간은 이 추세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짧아. 위클리 단위, 데일리 단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영혼을 파는 매매라서 그거는 커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바쌤님이 바이올린 선생님이 위클리 옵션까지 보시는 걸 보고 주식 선물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 리듬을 타고 그 다음 리듬에 대한 약간 로직이 있잖아요. 음악도 어떻게 보면 다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로지컬하지 않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보면 로지컬하지 않는 음악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로지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도 이 파생의 세계, 선물의 세계 굉장히 수학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리듬을 타야 되고요. 뭔가 에너지, 업앤다운, 이 하이라이트가 있고 비발디의 사계처럼 그죠? 주식시장은 비발디의 사계를 보면 이 여름하고 뭐 이 겨울하고 그런 게 연상이 돼야 됐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주식시장이 연상이 됩니다. 최근에 막 무너질 때 그러면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우왕좌왕하고 약간 막 패닉이 오고, 예, 그러면 비발디 사계에서 보면 소나기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이 말이 자꾸만 또 3,000%로 세고 있는데, 네, 너무 쇼트텀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네, 딱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외국인 옵션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외국인의 옵션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만들기도 한다. 코스피 시장을, 그죠?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써먹는, 틀림없이 걔네들이 이용해서, 네,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EJ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매달, 선물 만기는 분기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 선물은 또 매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주가지수 옵션 만기는 매달, 네, 주가지수 선물 만기는 분기마다. 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팔고 또 오르나 하고 사고 또 떨어지면 무서워 팔게 됩니다. 저번에 어떻게 알지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많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잣대가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이전에는 환율 상승에 그나마 저평가된 국장에 상승에 베팅해도 수익률을 고려한 매수세였다면,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고려한 매수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환율 상승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상승, 그죠? 오히려 이제 환율 하락을 고려한 매수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죠. 특히 통화수합 기대도 사라지고 일본의 엔화도 불안정하고 대내적으로 달러 불안정이 주가 하방 압력의 변수이지 않나 봅니다. 예, 좋은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최근에 달러 가치 올라가잖아요. 코로나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었죠. 그때 2020년 5월 뭐 이럴 때 나와서 저희 사촌 누나가 이럴 때 지금 달러 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네,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킹 달러가 돼 있을 때 달러를 많이 버는 수출 기업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수출 기업들은 논하는 상황이에요. 위기가 안 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약간 펀더멘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이 고환율에 뒤에서 웃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기업들 주가가 빠졌을 때 사면 됩니다.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영상 업로드를 당일 해주시긴 쉽지 않나요? 원할머니 보쌈 만나님이신데, 네, 방금 그 영상이 저희 인턴십에, 예, 인턴십에 올라간 그 당일날 올림 자료입니다. 그 당일날 올렸는데 인턴 하시면서도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그 인턴십 자료 중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인턴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보셔야 되겠다 하는 걸 주말에 저렇게 좋은 영상을 어서 플랫폼에서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회수하러 10월 초로 돌아가야 함. 그러니까요, 외국인 지금 선물에서는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영상에 대한 댓글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우리 웜의 신박에서 닥터 둠
얘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댓글이 뭐 111개나 달렸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읽고 가겠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매일 방송 듣고 공부하려니 점점 힘들어져서 고민 끝에 9월 중순쯤 채슬리에 일임하였습니다. 지금은 가끔 방송만 듣고 취미생활만 하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비록 제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오가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자 되게 해주실 거라 믿어요. 현재 여기 양산에는 밤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연간 운용 보수, 선취 보수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 난 금액에 대해서만 성과 보수 받는다고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연간 한 17억, 18억 깨집니다. 수익이 안 나서 저희가 성과 보수 받는 게 없다면. 네, 그러면 저희가 자본금 26억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26억으로 시작했는데도 처음에는 성과 보수 없이 선치만 1.5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인피니티 때 성과 보수를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죄송한 거예요. 저희가 60% 수익을 내면 그러면 3억에 60%면 368, 1억 8천 번 거에 20% 성과급을 받으면 그러면 3천 잠깐만요. 방금 1억 8천 수익에 10%만 하더라도 1,800이 오죠. 3,600, 20%면 3,600이잖아요. 3,600만 원을 성과 보수로 받다 보니까 근데 1.5% 하면 3억에 1.5% 하면 450만 원만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슬리 차리면서는 선치보수 1.5 하셔도 되고 성과보수 20%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연평균 그동안에 15% 이상은 늘 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1.5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분 중에 5억으로 40% 두 번이나 받아가신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박주무 나는 번 돈에서 그냥 20% 주는 게 좋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네, 미리 그냥 1.5 얼마를 벌든 1.5 보다는 15% 수익을 낸다고 보면 3억에 15%면 4,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4,500만 원에 또 15%면 6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1.5, 450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나중에는 그냥 선택하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선치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냥 수익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9월이니까 2달이 안 되셨잖아요. 그죠? 8월에 들어오신 분들 다들 제가 조급한 마음만 없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익이 안 나면 저희 마음도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여기서 제가 도박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도박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복하고 싶다고. 빨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9월 전망 틀리고 10월 달 전망을 아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베어 캐피슐레이션 항복. 그래서 그냥 10월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런 식으로 틀렸을 때 한번 그 매듭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주면서 다시 나의 리듬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좀 뭐 학교 다닐 때 고학력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원한 그는 어떤 그 고소득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럴 분들일수록 이 실패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하시면서 빨리 회복하려고 하시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나락으로.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도 다 저희 고객들하고도 인사시키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저희 매니저하고 따로 인사를 안 시키는 이유가 저희 매니저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빨리 수익을 내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보고를 받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계속 도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심리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푸시를 하면 좀 더 빨리 뭐 수익이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느긋하게 기다리는 고객들의 계좌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그게 요즘 제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이분들이 우리 강보리님처럼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올려놓으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댓글에 요 밑에도 한 분 계시죠.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8월에 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해서 돈 잃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너 빨리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망스럽고 하니까 빨리 회복시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체 계좌를 다 도박으로 돈 잃는 사람들의 심리로 빨리 회복시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 마음들은 다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확률에 근거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고객들도 다 굉장히 만족한 많은 수익 지금 10년째 저희한테 맡기고 계시는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저희 오셨을 때 보여드리는 연기금 수익률 그렇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수익은 낼 자신이 있으니까요. 심리적으로 좀 느긋하게 잊어버리고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을 단풍은 너무 아름다운데 정신은 무서웠네요. 전무님 말씀 들으니 마음 편해집니다. 어제 댓글에 옵션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신차 분석을 보니 자세한 설명을 올려놓으셨더군요. 3번 돌려보고 나니 조금은 이해되더군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투자일기에 해놨죠.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콜옵션 많이 때린 거 많이 좀 포지션 확 줄였다고. 스테인레스 머그 그 연마제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요거죠. 스테인레스 용기는 사용하기 전 연마제 제거 필수입니다. 왠지 그냥 드실 듯한 노파심이 들으세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제가 이렇게 좀 헹구고 금요일날 커피 담아 먹었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키친타올에 식용유 묻혀서 닦아내고 식초물에 닦고 끓는 물에 한번 끓여내서 사용하세요 하셨습니다. 모든 스테인리스 제품은 키친타올로 식용유 묻혀 닦으면 연마제가 까맣게 묻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어서 네 번째 듣고 있네요. 목요일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여의도 공원 처음 가봤어요. 그래요? 매년 말씀하시던 벚꽃길도 봤어요. 웜에 신박 찍고 계시다 생각하고 빌딩도 잠깐 바라보고 왔네요 하셨습니다. 오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저희 회사 여기 7층이니까 한번 들러서 구경하고 가십시오. 최근에는 또 저희 어머니 작품 달력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맞으면 달력도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 뭐 상관없이 여의도 오시면 편하게 일단 저희 조재한 차장한테 전화로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두 손 두 발 다 든 느낌입니다. 오버슈팅 때 신났던 마음의 10배로 대가를 치르는 듯한 힘든 장이네요. 장중에 울렁증 걸릴 듯해서 계좌 덮어두고 채슬리 영상으로 공부했습니다. 외인의 옵션 포지션이 재미있기도 하고 숨통을 조이는 듯 정말 무서워요. 좀 바꿨다니 다행이네요. 그렇죠. 독사 같은 선수들이 정말. 머그컵 반갑네요. 기부도 하고 채슬리 기운도 받고 고운 결을 가지고 있는 채슬리가 더욱 신뢰도 가고 하셨습니다. 예. 머그컵입니다. 수익금만큼 제도 못해가지고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1,0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 제 돈 보태서 2,000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1,000만 원 되려는 모르겠네요. 이게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캐시라떼님도 뭐 예쁘네 바로 구매했습니다 하셨고요. 자, 댓글은 요 정도 읽고 신문 기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 읽으면서 또 시장 얘기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문 기사 읽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임감독의 증시만평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1.8 그나마 많이 빠지다가 좀 올라와서 끝났고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곰이 AI가 어떤 놈이야. 그리고 환율은 1457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 2.2%, 삼성전자는 1.3%, 그리고 4천선 붕괴. 네, 그랬더니 밑에 투자자로 보이는 일단 튀자. 그리고 연기금 비중 17.5, 허용범위 17.9% 근접. 이러다 보니까 주식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면서 일단 튀자 했더니 여기 개미가 칼을 든 개미가 비겁한 놈. 이렇게 만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은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만물상 AI 컨닝입니다. 컨닝. 영어로는 정확하게 컨닝이라 하지 않죠.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 네, 미국 사람들 만나서 컨닝 이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치팅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시험이 과거에 부정행위가 적지 않았는데 답지를 대신 써주는 전문가 거벽이 성행할 정도였다. 조선 후기 이옥이 지은 한문소설 유광억전이네요. 유광억전은 거벽으로 활약한 유광억 이야기인데 시험 감독관이 조사해보니 장원부터 3등까지 모두 그가 적은 시험지였을 정도였다.
작은 책자나 종이에 필요한 내용을 빽빽하게 적어 들어가는 협책, 커닝 페이퍼네요. 협책도 있었는데 커닝 페이퍼의 원조인 셈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정행위도 진화했고 손바닥과 책상 등에 예상 답을 적어주는 대신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일명 선수가 시험장 안에서 몸에 부착한 통화 상태 휴대폰을 정답 번호 숫자만큼 두드렸는데 이거 신문에 기사에 한번 났었죠. 그러면 시험장 밖의 후배들이 그 답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자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험장의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 가오카오는 학생들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이라서 경쟁이 치열하고요. 부정행위에 등장하는 장비도 기상천외인데 펜 촉에다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서 영어 단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특수펜, 그리고 정답 수신 기능이 있는 자, 옆자리나 뒷자리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안경 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 가오카오 기간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아예 시험 문제 사진을 올리면 문제를 풀어주는 기능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고요. 챗GPT 등 AI가 등장하면서 마음만 먹기 따라 커닝은 너무나 손쉬워졌다. 재작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는 책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북 방식의 시험이 치러졌는데 취업 준비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한 학생은 그저 챗GPT가 알려준 대로 답을 적어냈는데 80명 중에서 22등을 했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 24등을 했더라며 양심에 걸렸다고 했고요. 연세대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담당 교수가 적발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고요.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적지 않은 학생이 몰래 챗GPT 등 AI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과목이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것도 아이러니였다. AI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무조건 못쓰게 막는 수는 없는 일이다. AI를 효과적으로 쓰는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험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인가. 네, 재미난 칼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국 디지털 지갑 시장에서 선두인 애플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전자가 영국은행 바클레이즈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카드는 비자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또한 고수익 예금 계좌와 디지털 선불 계좌, 새로운 후불 결제 상품 등의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인 삼성 월렛의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전자는 소비자가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이 삼성 캐시로 예치된 이후에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계좌로 이체되는 금융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TV와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자사제품 판매량과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와 바클레이즈의 신용카드 발급은 앞서 애플이 시도했던 방식과 유사하고요.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애플카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삼성 월렛은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덕에 국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애플에 뒤처져 있습니다. 삼성과 바클레이저는 연말까지 제휴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워낙 삼성전자 핸드폰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그 기계 수가 많다 보니까 전자는 이 삼성전자의 핸드폰 자체가 엄청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활용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계가 깔려있고 그래서 핸드폰 자체가 뭐 고가, 애플은 좀 고가, 거의 다 고가 라인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삼성 시리즈 A, 그란데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좀 싸게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그런 기계도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그 기계 자체가 거기다가 핸드폰에다가 번들로 그냥 끼워서 이렇게 뭘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가 좀 더 이 기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을 하면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신용카드 시장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코스피 5천 외치던 외국인 지난주에 7조를 팔아치워 갑자기 변심한 이유는 코스피 5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증시를 가파르게 밀어 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변했다. 지난 3일에서 7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7조 한 3천억 순매도했고요. 주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한 주에 7조 2,600억 판 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까지도 외국계 IB들은 한국 증시가 리레이팅, 재평가되고 있다. 6천도 가능하다고 하더니 왜 돌변한 걸까? AI 거품론이 주범으로 지목이 되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 랠리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자로 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꼽히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시나리오에 찬물을 끼얹은 것인데 지난 4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적 거품이 상당해서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테드 픽 모건 스탠리 CEO도 10에서 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룬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마이클 베리가 이끄는 사이언 자산운용이 9월 말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의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풋옵션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도 불안을 증폭을 시켰고요. 이후 팔란티의 주가가 5거래일 사이에 13% 넘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하이닉스와 전자에 집중이 됐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하이닉스로 3조 7천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전자도 1조 5천억 원으로 둘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환율 급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7일 미국 원달러 환율이 9.2원 오른 1456.9원을 기록을 했고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한 주 사이에 2%나 하락해서 주요국 통화 중에서 절하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헤지펀드 등 외국인 단기 투자 자금은 환차손에 굉장히 민감한데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에이펙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과도하게 상승했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원화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자, 최근 국고채의 금리 급등 현상도 부담인데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26으로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돌파했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30년 투자하신 분들도 최근에 작년 연말에 투자하신 분이 10% 넘게 손실 났다가 그러더라고요. 자, 장기금리 상승은 성장주나 고평가된 기술주의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한국 시장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닌데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7% 하락하는 동안 일본 니케이 평균은 4.1, 대만도 2.1% 빠졌고요. 하지만 올 들어 한국 증시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비트족이 늘어나면서 주가 급락 탓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이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난 6일 하루 반대 매매액이 올 들어 최고치인 21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2.36%인데 이게 연중 최고치로 치솟을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고 하인환 KB증권연구원은 과거 세 차례 강세장이었던 98년, 99년, 그리고 2009년, 2010년, 그리고 2020년, 21년 때의 주가 조정 사례를 보면 폭과 기간이 각각 약 10% 내외 50일 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0% 조정은 뭐 언제든지 올 수가 있죠. 특히나 10월에 지수가 거의 20% 올랐잖아요. 한 달 만에. 자, 배당소득 최고 세율 당정 25%로 가닥을 잡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주사 배당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떠받쳐온 코스피가 최근에 흔들리자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자, 9일 당정회의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고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군요. 또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위해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당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고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이후 여권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날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와 우려보다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달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면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뭐 등등 되어 있네요. 배당세율 25% 하면요. 뭐 꼬마 빌딩 그리고 상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배당 주식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배당이 변함없고 오히려 배당금이 물가 상승보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알박기 해야죠. 알박기. 손치 매수하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자, 미국 40일 셧다운 막 내린다. 상원 극적 합의 후에 민주 내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최밀턴 분 중에서 댓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남편이 다음 주면 다시 셧다운이 끝나면서 출근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올려주셨어요. 그죠? 굉장히 큰 도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금에 저희도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주식을 사야 되나 요런 회의를 하면서 다음 주에 셧다운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금 남아있는 걸 주식 사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우리 최밀턴 분이 올려주신 제보. 남편이 다음 주쯤이면 뭐 열흘 안에 출근 다시 할 것 같다라고 그걸 제보를 해주신 게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을 40일간 멈춰 세웠던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9일 밤 셧다운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임시 예산안 처리의 첫 관문인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을 했고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이름도 쭉 나옵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유도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 ACA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대신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돌파구가 마련됐고요. 민주당은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와 모든 공무원에 밀린 급여 보장, 저소득층의 식량 보조 프로그램 예산 복구 등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협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나타났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버니 샌더스 진보 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면서 중도파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팀 케인 의원 등 중도파는 공무원 임금 보장 등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셧다운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랜드폴 상원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고요. 상원을 통과하며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 더 남았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 배분 한도 상향 검토입니다. 국민연금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 14.9%를 훌쩍 넘어서 추가 매수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데 따른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공적 연기금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증시를 부양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 TAA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TAA는 기존에 설정한 자산별 목표 비중을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2%포인트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15%를 목표로 했으면 13에서 17 이 범위 내에서는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허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지만 실제 매수한 주식의 평가 가치는 17%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목표 비중을 기준으로 한 3%포인트 내에서 더 사거나 덜 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7.9%인 매수 가능 범위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TAA를 활용하며 매수 허용 범위가 19.9%까지 높아져서 국내 주식을 최대 30조 원어치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TA가 활용이 되면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신호로 해석이 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연기금은 증시 급등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면 변동성을 키워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1,4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해마다 수립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서 5년간의 중기 목표 비중이 설정이 되고, 자, 올해 목표 국내 주식 목표치가 14.9%이고요. 자,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국민연금의 총 운용 자산 AUM이 이달 들어서 지금 1,45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체 투자 등의 수익률 호조 등으로 올 들어서만 250조 정도 벌었어요. 작년 연말에 1,200조였는데, 자, 이를 기준으로 TAA를 도입해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지난 3분기 주식시장 전체 하루 거래대금 31조 5천억 원에 맞먹는 돈을 국내 주식 매수에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가능성 자체가 증시에 던지는 긍정적 신호의 효과도 큰데, 당초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4,300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팔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아까 증시만평에도 그 부분이 있었죠. SAA에 설정된 자산 배분 목표치의 3%포인트 추가 매수 여력까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 유동성 증가로 코스피 지수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2021년 1월에도 국민연금은 목표 투자 비중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때 7조 원어치 가까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TAA를 통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기면 코스피 지수 4,500 이상까지도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TAA가 동원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코로나와 환율 및 금리 급등락에 따른 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이 전략 자산 배분을 활용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나치게 급락하면 시장 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AA를 통해 설정된 범위보다 더 많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고, 근데 실제 사들이진 않았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TAA가 활용된 전례는 없습니다. TAA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지수 5천 구상을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제도 설계의 기본 취지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을 했고요. TAA 등 자산 운용 범위를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는 시장 과열 및 급락의 완충 장치로 설계가 됐고, 급락장에서는 매수로 버팀목이 되고 과열기에는 매도를 통해 거품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TAA 활용 논의는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경제의 성장성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및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온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추가 매수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판단 영역이라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전략적 자산 배분, 이 TAA.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의 운용 판단에 따라서 수개월 단위로 단기 자산 비중을 조정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 라고는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지수 2500이 깨질 때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국민연금의 이 주식 편입 비율 14.9%나 작년에 얼마였었죠? 재작년에 16조 정해놓고 주가가 빠지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저하게 많아졌는데도 근데 안 샀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되게 좋은 전략이거든요. 15%로 해놓고 지수가 한 30% 빠지면, 예를 들어서 15%에 딱 맞게 100조 시장, 100조 연기금이 1000조다. 1000조에서 15%면 150조를 살 수 있는데, 국내 주식 150조를 딱 사놓으면 15%잖아요. 근데 지수가 20%나 급락을 하면 이게 120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편입 비율이 12%가 되죠. 그러면 15% 맞추기 위해서 밑에서 3%나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사라고 이런 전략 배분을 정해놨는데 쫄아서 못 사는 거죠. 쫄아서. 국민연금부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그 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쓴소리를 좀 많이 했고, 사실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말을 좀 자제하려고는 했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PBR 0.9 밑에서 사면 무조건 먹는데 왜 못 찌르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긴 한데, 여기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율을 조정을 해서 더 사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는 아니죠. 네. 그 그냥 원칙대로만 했으면 밑에서 주식을 더 많이 사서 이번에 올라올 때 수익 많이 냈겠죠. 네, 그 밑에서 그 원칙을 안 지킨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편입이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주식을 30조를 더 산다? 네, 이것도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식 시장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장의 기능,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작동을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살 수가 있거든요. 다시 회복합니다. 가격은 내재 가치에 합당한 가격으로 돌아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가 있고, 또 비싸면 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품은 꺼진다. 그 원칙으로만 운용을 해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저희 재수 15거도 지지난주 일요일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연금에 고갈이 빨리 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 정도로 저는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나 이런 걸 많이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한테 쓴소리한 게 하나 더 있죠.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의 노후 자금에 큰 손실을 끼친 그런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이 fiduciary duty, 수탁자 의무, 예, 이런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투자가의 큰형님이잖아요. 따꺼입니다. 큰형님입니다. 예, 큰형님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에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